14번 보면 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요 절대값 fx가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 방정식 fx가 요 이 구간 1에서 4부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게 f1이랑 그 다음에 f'1 요 곱한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 절대값 한 개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 f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래 이게 절대값 되면서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이해했어? 나머지 점들은 다 접하거나 다 위쪽에 있거나. 0일 때 실분이 하나는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일단 최소한 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다른 인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fx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냐면 3차 함수라고 했죠.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또 갖는 다음에 그러니까 요 실근이 뭔지를 모르잖아. 걔를 그냥 p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얘가 x-p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기 0이랑 p가 이렇게 있는데 0을 지났어. 여기서 절대값 하니까 미분 불가능하지?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내려오면 얘도 절대값 하니까 미분 불가능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최소한 접해야 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를 갖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일단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최고차함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지장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f1이랑 f'1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f1이랑 f'1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미분해봐야죠. 어디 구간이 있나요? 적어도 하는 식은 갖는다. f1이랑 f'1. 그럼 f1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1-p의 제곱이고 f'1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 또 1을 집어넣어 볼까요? 1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1-p의 제곱에 2배 1-p 이렇게 되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네 두 개의 곱이죠. 근데 p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p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과 4, 4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곱한 거를 어떤 gp라고 한번 해보면 1-p의 4승 그 다음에 2배의 1-p의 3승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요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의 곱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죠.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할까요? 근데 묶어버릴까요? 좀? 1-p의 3승으로 묶으면 1-p에다 플러스 2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가 3-p죠? 그러면 1-p의 3승 3-p.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해봐. g'p란 앞에 거 미분하면 3의 1-p의 제곱 3-p의 속미분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됐어? 그럼 요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묶어줄 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빼기 p의 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앞에는 요거 두 개 곱한 거 남으니까 9-3p고 얘는 뭐 남아요? 1 빼기 p만 남나요? 맞죠? 얘 계산하면 10 빼기 4p죠?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분의 10이네?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고 싶은데 요 지금 이 4차 함수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자 하나는 p가 1이야. p가 요 1이랑 4분의 10 이렇게 있잖아. 됐어? 근데 구간이 지금 1부터 4거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f'p, g'p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는 0이 됐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양수, 음수잖아. 플러스. 됐어? 그럼 요 4분의 10일 때 최소값을 갖네. 그 다음에는 1이나 4에서 최대값을 갖겠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경우들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g 4분의 10을 구해보시면 어디다 집어넣는 게 낫죠?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나요? 그럼 4분의 10을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4분의 10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6이냐? 그러니까 2분의 5죠, 이게.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27 곱하기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16분의 27이죠. 요게 최소값. 그다음 최대값은 1 집어넣으면 0. 4 집어넣는 게 무조건 더 크네요. 2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죠. 4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요.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7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얘네들의 곱이었죠. 그럼 얘네들의 곱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최대값이 얘고 최소값이 얘. 얘를 각각 구하라고 했죠. 이게 답이야. 근데 속미분 어떨 때 하는 거죠? 속미분은 얘를 지금 미분하면 예를 들어서 뭐 f의 gx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f 프라임의 gx에 요 속미분을 다 항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요거의 제곱을 미분하라고 하면 요 2가 앞으로 나가서 여기 안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거 속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 6x 마이너스 요거라고. 근데 여기가 1차식인 경우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4의 5승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원래 이렇게 4승 되잖아. 그럼 요거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속미분은 항상 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어 이렇게. 그럼 5 했다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4승이고 요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속미분. 이해했어요? 대현 이해하나요? 계산이 좀 많죠? 실력 정석은 다 그래요. 자, 17번 보면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 x 세제곱 빼기 2가 3k에 x제곱 빼기 2. 자, 요게 성립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요게 항상 성립하는 k값의 범위.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부등식과 미분은 우리가 배웠던 게 얘를 한쪽으로 넘겨볼까? 그리고 걔를 fx라고 해볼게. 그럼 x 세제곱 빼기 2 3kx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요 앞에 있는 식의 무슨 값? 최소값.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면 돼요. 그럼 최소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겠지. 그럼 얘는 3x 제곱. 그 다음 얘 미분은 어떻게 돼? 6kx냐?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궁금한데 3x로 묶으니까 x 빼기 2k 이렇게 나왔지. 얘가 0이 되는 x는 하나는 0이랑 2k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문제는 뭐야? K9. 그렇지. 2k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고 2k잖아. 됐어? 그럼 최소값은 반드시 어디서 가죠? 그렇지.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은 2k일 때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f2k가 0보다 이상이기만 하면 충분해요. 맞아요? 2k를 집어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8k 세제곱 마이너스 12k 세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이죠. K 맞아요? 8에다 10이니까 마이너스 4 맞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게 0보다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k 범위를 또 구하려면 얘를 뭐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볼까요? 그럼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0 이상이라는 거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k 범위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고 싶거든? 그럼 2, 0, 마이너스 3, 1. 뭐 들어가죠? 1 들어가죠? 2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니까 k-1에 2k 제곱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k 범위가 궁금해요.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죠? 0보다 큰가요?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해야겠네. 판별식 쓰면 0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k도 또 구해줘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는 k란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요. 그럼 근해 공식을 써보면 얼마인가요? 그렇지. 2분의 요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4 1 빼기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봤을 때 최고차의 양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값이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k가. 여기 지금 fk거든? 그러니까 요 k에 대한 함수를 그린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하나는 여기고, 하나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면 루트 3이 1.7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이야. 마이너스. 여기가 1이고. 됐어? 그러면 그 0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는 여기네. 맞아? 0이 여기쯤 있을 테니까. 내 말 이해하니?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K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만족한 K 범위가 요거보다 이상, 요거보다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 말 이해하나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칸이 좁네요. 자, 두 번째는 K가 음수일 때. 그럼 K가 음수라면 얘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번에 여기가 2K고 얘가 0이잖아. 됐어? 그러면 0일 때만 양수면 충분하죠? 그랬더니 0을 집어넣어 봤어요. X에다가. 그랬더니 뭐만 남아요? 6K-2가 남죠. 맞아요? 근데 K가 음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양수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K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요 2분의 답이 요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죠? 정리해 보세요. 재현이 이해하나요? 네. 너 졸았지? 네? 문제 없습니다. 너 때문에 이 문제 내야겠어. 네. 네. 내주세요. 자신감. 자, 19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 f1이랑 f'1은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요 fx가 요 f'x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요 f2의 최소값을 찾아라. 역시 최고차항 개수가 3차함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얘는 일단 내가 fx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그 다음 f1이랑 f'1이 같대. 최고차항 개수 1이래. x 세제곱, ax 제곱, bx, c 이렇게 놔볼까?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인데 얘를 미분해 볼까?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2x 플러스 b인데 여기다 또 1을 집어넣어 보면 괜히 뭔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사실은 이거를 먼저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0 이상인 부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식이 지금 비슷하잖아. 얘를 접어 넘겨봐. fx에서 f'x를 뺐어. 요걸 어떤 gx로 잡았거든? 맞아? 그럼 거기다 1 집어넣은 게 지금 0이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해보면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럼 빼면 뭐 남아? x 세제곱 a-3x 제곱 그 다음 b-2ax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0이라는 사실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볼게. 1을 집어넣어 보면 사실 이거 빼기 이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뭐냐?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c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 하나 나왔네. 맞죠? 그 다음 뭐 이용할까? C 대신에 c 대신에 A 플러스 2 대입해봐. 그럼 gx가 다시 어떻게 나오냐면 요 c 대신에 a 플러스 2를 대입해보래. 그럼 얘가 x 세제곱 그 다음에 a-3의 x제곱 그 다음에 b-2a의 x 그 다음에 a 플러스 a-b 플러스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지금 0 이상인 부분에서 얘가 항상 양수래. 그걸 이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의 최소값이 또 0보다 이상이 돼야 되겠네. 맞아? 그럼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인데 그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럼 미분해 봅시다. 요 g'x를 구해보면 얘가 지금 3x 제곱 그 다음에 2배 a-3의 x 그 다음 b-2a지. 요게 0이 되는 값이 궁금했거든? 근데 구할 수 있어?
B랑 A가 지금 섞여 있으니까 못 구할 것 같은데? A만으로 나타내져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까? F1이랑 F'1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G1이 0인 걸 찾았고 A랑 C의 관계식은 찾았는데 0 이상인 부분에서 얘를 항상 만족해야 된대. 항상. 어떻게 따져볼까 걔를. 잘 봐봐. 어떻게 따질 거냐면 우리가 지금 GX라는 그래프가 1일 때 0은 되지.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이 GX가 항상 양수가 아니잖아.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여기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GX가 1이라는 점에서 0이 되면서 0 이상의 부분에서 얘가 항상 양수가 되려면 x는 1에서 접해야 한다고. 이거 이번에 복잡 시험에 나왔어. 맨 마지막 문제 수투. 알겠어? 왜 꼭 0이어야 돼요?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근데 왜 꼭 0이어야 돼요? 일단 요 gx라는 함수를 얘로 잡았을 때 요 g1이 0이잖아. f1 빼기 f'1이 0이니까 gx가 지금 요거였잖아. 그럼 g1은 무조건 0이잖아. 아 GX. gx라는 함수가 1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1,0을. 근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다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1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3차함수가 그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3점수 그려질 수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진다면 1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냐면 G'1이 얼마라는 것이 0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요 나 조건으로부터. 알겠어? 책도 없어?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얘가 3 플러스 2배 A-3 B-2 요게 지금 0이어야 되지.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A가 또 사라지네? 맞지? 그럼 B는 얼마야? 그치, B는 3이게 나온 거죠. 됐어요? 그럼 B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GX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GX가 X 세제곱 A-3 X제곱 B 대신에 3 집어넣었어. 3 빼기 2A X 그 다음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F2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F2의 최소값이란 F2? F2야? F2의 최소값이란 자, F2는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그럼 F2는 얘가 지금 8, 그 다음 4A, B는 3이니까 얼마야? 6, 그 다음 C는 A 플러스 2였잖아. 이렇게 되네? 됐어? 그럼 얘를 정리하면 5A 플러스 얼마야? 16이야?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A 범위를 알아야 돼.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요거를 이용할 때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했잖아,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0이 여기쯤 있어버리면 0보다 이하인 범위 내에서 0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냥 여기서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어떤 판별식? 얘는 2차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니까 그럼 그럼 판별식이 판별식? 커야 되니까 판별식도 0보다 이상인데 0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 돼. 맞아? 0이라는 게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0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더 봐야지. 그럼 판별식도 같이 써볼게.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어디다 0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gx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네. 그러면 얘가 얼마야? A-1 A-1이지. 그러니까 G0이라는 값을 구해봤더니 A-1이고 요게 0보다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 판별식도 써볼까? 그럼 판별식도 써보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3배에 B가 어차피 3이었으니까 3 빼기 2A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돼. 됐어?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는 사라졌어. 플러스 9 마이너스 9 사라졌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해. A제곱 0보다 크니까 A가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A가 1보다 이상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A가 1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가 21보다 이상이라고. 그래서 최소값이 21이야. 요번에 그 복잡고 마지막 문제로 나왔거든요. 수투? 요번 기말고사에. 근데 학교에서 한 10명도 못 맞았어요.
근데 왜 0을 집어넣는 거예요? 0이 여기 있으면 1은 여기라는 거 확실한데 네. 0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 다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0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다 양수가 되려면 0이 반드시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 범위에서 다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채연 이해하나요? 수원 다 고쳐왔어? 정리해보세요. 네. 네, 0 집어넣었을 때 꼭 양수해야 돼요. 그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F 프라임 X가 아니 0 이상인 범위 내에서 gx가 다 양수가 돼야 된다고. GX가 이게 gx 그래프야. FX인 줄 지워도 돼요? 재은 이해하나요? 자 20번. 이거 어려워. 지금 방금 한 거. 이거 4점짜리였어. 21번인가 30번인가. 자, 20번. 이게 계산이 많으니까 칸이 좁아요. 지금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2n승 마이너스 nxx 플러스 인승 nx n-1승 빼기 1. 그다음 gx가 뭐로 나와 있죠? 2의 x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n-1.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x는 0보다 크대요. 그 다음 n은 2 이상인 자연수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gx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래요. 그럼 얘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그럼 역시 똑같이 할 거예요. 최소값이 0보다 이상.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죠. 그럼 g'(x) 하면 어떻게 돼? 2배 n 플러스 1의 x의 n승 마이너스 2배 n 플러스 1의 x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뭐로 묶어지죠? 2배 n 플러스 1의 x로 묶어지나? 그럼 x의 n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는 요 범위 내에서만 볼 건데 x는 1밖에 없죠? 맞습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을 집어넣어 보면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좌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요 g'x가. 이해했죠? 여기까지? 되게 빨리 알아요.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지금.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요게 양수니까 부호가 변하니까 g'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고 그래서 gx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이때 최소가 돼요. 됐어요?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되죠. 1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n-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거랑 더하니까 0이네요. 0을 갖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x는 1에서 gx는 최소였는데 그 최소값이 0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 다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뭔가요? 요 fx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요. fx의 부호 판별. 그러면 역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구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일단은 얘의 부호를 판단하려면 얘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같이 조사해 보고 싶어. 그럼 얘를 미분해 봐. 그러니까 최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얘를 미분하면 형태가 비슷하거든. 얘 미분하면 2n의 x의 2n-1승 그 다음 마이너스의 n의 n 플러스 1의 x의 n승 그 다음에 n의 n-1의 x의 n-2승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를 뭐로 묶어주고 싶어? nx의 n-2승 이렇게 묶어볼까? 자 얘를 n의 x의 n-2승으로 묶어봐. 그럼 여기 2x에 뭐가 되냐? 안쪽이 GX가 돼요. n 플러스 1이지. 그다음 얘는 뭐로 묶여? 재현아 빨리 대답해. 안 졸리지? n 플러스 1에 뭐야? x 제곱이지. 네. 그 다음은 플러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똑같이 이게 gx지. 됐어? 그럼 얘가 nx의 n-2승의 gx가 됐는데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1번 문제에서 gx가 양수라는 걸 증명했잖아. 맞아? 그럼 얘도 다 어떻게 돼? 0보다 이상인 거지. 요 범위 내에서라면. 맞아? 그럼 요 범위 내에서 도함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거는 요 범위 내에서 fx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은 x가 0일 때를 집어넣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0을 구해보자고. 근데 f0은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이죠, 0. 맞죠? n은 2 이상인 자연수라 그랬나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죠? 구하고 싶었던 거는 부호를 판별하래요. 부호를.
F0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최소가 되는 게 x는 1일 때였지. 맞아? 그러니까 x는 1을 집어넣어 봐야겠네. F1은 0. F1은 자, F1은 지금 뭐가 되냐면 0이죠. 됐어?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어. 요 지금 미분했더니 얘는 다 양수라 증가하고 있어. 그럼 fx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는 0이고 얘가 계속 증가하는 요런 함수란 말이야. 그럼 fx의 부호를 쓰라고 했던 게 문제잖아. 0과 1 사이에서 그렇지.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음수다. 1일 땐 0이고 그렇지. x는 1일 때 fx는 0이다. x가 1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이쁘게 쓰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쁘게 써줘야 돼요. 어렵죠? 21번 더 어려워요. 저번 19번보다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19번은) 그 조건으로부터 그 함수 개형을 추론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상황 이해 가요? 19번이 훨씬 어려워.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엔 20번이 더 어려운데? 아닌데. 20번은 그 fx 미분해서 gx 나오는 거. 그 벡터형. 이렇게 답을 쓰는 애들 거의 없어요. 이거 시험 보면. 자, 21번은 하는 방법만 알면 쉬운데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워요. 자, 봐볼까요? 자, 요거랑 요 2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m제곱. 자,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래.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a와 b가 섞여 있는 어떤 부등식이잖아. 그럼 문자가 두 개거든, a와 b.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지 하나만 문자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상수로 보고. 그럼 어차피 a나 b 중에 어떤 걸 문자로 봐도 상관없어요. 식이 똑같잖아요. a를 문자로 보든 b를 문자로 보든 똑같기 때문에 그냥 a를 문자로 볼게요. a를 문자 x로 바꿔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fx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xm승, bm승, 그 다음 빼기 2분의 x 플러스 bm승으로. 됐어? 그러면 요게 항상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거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역시 증명해 줘야 되죠? 맞아요? 재현아? 그럼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2분의 m에 x에 m-1승.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b에 m-1승에다 또 뭐 곱해요? 성미분이 뭐 곱해야 돼요? 2분의 1을 곱해야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2분의 m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2분의 m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2분의 m으로 한번 묶어보면 2분의 m에 x의 m-1승 빼기 2분의 x 플러스 b에 전체 m-1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게 0이 되는 x가 궁금한 거죠. x가 얼마일 때죠? 얘가 0이 되도록 한 x는 뭐예요? 모르겠는데. 야, 이걸 몰라요? 이게 0이 되는 x가 얼마예요? 잠깐. 아, 고민해야 돼. b죠, b. x는 b 집어넣으면 b m-1승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b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b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0보다 자, 김주혜. b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b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죠.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b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b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다라는 거. b-1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계산이 불가능해. n-1승 때문에. b보다 큰 값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b보다 커지면 얘는 지금 2분의 몇이 커지잖아. 얘는 그냥 그거만큼 커지니까 얘가 훨씬 커져.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f'b가 0이고 그 점에서 최소이자,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찾아냈잖아. 그럼 fb라는 걸 찾아봐. fb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요 bm승이 두 개 있잖아. 그럼 여기 bm승이잖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b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m승이잖아. 얘 0이잖아. b일 때가 최소였는데 그 값이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다 0보다 이상인 거지. 따라서 요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한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다라고 한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떤 하나만을 변수로 보고 나머지를 상수 취급해서 문제를 푼다.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네. 범위가 안 나와 있는데 네. 극소랑 최소랑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참수가.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게 b 하나밖에 없잖아. b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몇 차 함수든 간에. m 차 함수지만. 됐습니까? 자, 오늘 할 거는 지워도 되죠? 채연이 숙제 다 했어요? 숙제요? 네. 야, 학교 가니까 시간 많지 않아? 학교를 늦게 갔어요. 학교 왜 늦게 가? 양아치야? 학교 왜 늦게 가? 잠잠. 어? 오늘 할 거는 이 속도와 미분인데, 개념 자체는 물리를 배웠으면 조금 쉽고, 처음 하는 거면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수직선 상 위의 운동을 볼 거야. 수직선 상 위에 점 P의 운동.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러면 요 P의 위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요런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는 초라고 생각해봐. 1초일 때 요 p라는 점은 5의 위치에 존재하는 거고 2초일 때는 20의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 첫 번째는 요 1초부터 3초까지의 요 점 p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막 이런 거 외웠죠, 어렸을 때. 맞아요? 근데 속도의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속도의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 줘봐요. 외운 거 말고 거속시 말고. 속력 플러스 방향? 응? 그거는 이게 정의를 얘기해 달라고요. 정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좋은 얘기 하나 했는데 이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속도는 무슨 양인가요? 벡터. 그렇지. 속도는 벡터량이에요. 스칼라.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어차피 기하를 겨울방학 때 한다 그랬잖아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벡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예요. 얘는 뭐죠?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왜 얘는 한글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벡터를 쓸 줄 몰라서 농담이고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상 위의 운동이니까 나는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는 운동의 동물이라 생각해봐. 이렇게 가고 있었어. 방금 봤어요? 되게 빨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수직선상에서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방금 속력이 얼마였어요? 빛의 속력이었죠. 빛의 속력. 그러니까 마이너스 속력은 C예요. 속력은. 알겠어? 하지만 속도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C예요. 알겠어? 처음에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 속력이 C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빛의 속력 C. 빛의 속력이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죠? 초속 3억 미터. 엄청 빠르죠. 예. 3억 미터 퍼 세크.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이 벡터에 해당되는 게 또 뭐 있는 줄 알아 얘들아? 가속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힘, F는 MA 이런 거 이제 이게 지금 벡터고 그 다음 스칼라에 해당되는 거 뭐 있는지 알아? 속력. 위치를 안 했구나. 위치. 그 다음 거리. 그 다음에 뭐 질량 이런 게 이제 스칼라 양이에요. 상식이에요. 알겠어?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 알겠어? 그래서 평균 속도의 정의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정의예요. 다시 뭐라고 해요, 재현아? 시간에 대한 위치. 그렇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지. 그럼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2초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쓰면 이렇게 써요. 델타 t분의 요 델타 x로. 됐어? 그럼 델타 t가 2지. 맞아? 델타 x는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야 되잖아. 그러면 5 곱하기 3의 제곱에서 5 곱하기 1의 제곱을 빼주니까 얼마야? 20이야? 약분해서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이게 평균 속도예요. 근데 내가 이거에서 뭘 또 구하고 싶냐면 그럼 이제 평균 속도가 아니라
얘를 이제 t는 1부터 1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속도를 구해보고 싶어. 평균 속도를. 그럼 얘도 똑같이 구해본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t분의 5에다가 1 플러스 델타 t의 제곱에서 여기 5에다가 1의 제곱을 빼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맞아? 뭐 했는지 이해가? 요 1초부터 3초라는 건 여기다 3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 뺐잖아. 근데 1부터 1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내가 델타 t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0으로 보낼 거야. 그럼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t는 1이라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t는 1이라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순간의 속도죠. 얘를 이제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쓰면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요 델타 t분의 5의 1 플러스 델타 t의 전체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1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델타 얘를 지금 뭐라고 보면 되냐면 f의 1 플러스 델타 t지. 얘는 f1이지. 이해했어? 이 식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f의 1 플러스 델타 t 빼기 f1을 의미하는 거잖아. 됐어? 근데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 이거 h로 바꿔봐. 마치 뭐처럼 보여? f'1로 보이지? 맞아? 그러니까 요 식이 의미하는 게 f'1.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위치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어요. 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순간 속도는 얘를 미분해서 그 t 대신에 그 값을 집어넣은 값이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굉장히 훌륭했어요. 방금 이해했어요?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내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 농담이고, 그래서 계산하는 건 간단해. 계산하는 건 간단한데 이해를 하라 그러면 잘 못한다고. 즉 무슨 말이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고 한 거야. 김주혜,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속도의 정의. 속도의 정의가 벡터예요? 진짜. 곽채연,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알겠어? 그럼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아, 그렇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요게 가속도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v로 쓰고 보통 a로 나타내죠. v의 약자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속도의 약자. velocity a는 가속도의 약자가 뭐의 약자야? accelerate. 오케이? 그래서 a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벡터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거든요. 위에 화살표를 써가지고. 근데 이거는 평면 이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수학2에서는 수직선 상위의 운동이긴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뭐 벡터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얘를 미분하면 속도,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오늘 할 거의 끝이에요. 알겠어? 그럼 얘는 반대로 한번 보겠어요. 적분하면 속도고 얘를 적분하면 위치. 이게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전 하나 볼 건데요. 자, 이게 이렇게 하나 써 있어요. 이 식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식이 어떤 식을 의미하냐면, 요 지금 30m 높이에서 우리가 엊그저께 수원을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준경이가 너무 열받아가서 이 21점짜리 시험지를 이렇게 꾸겼어요.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 시험지 여기 있어요. 얘를 이제 똑바로 던졌어요. 어떻게 던진 거냐면, 이게 너 팔 길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참 까다롭기는.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지를 이렇게 위로 던졌어. 그래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요 시험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 구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던진 지 2초 그리고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시각 t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얘를 뭐 하면 된다고요? 미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v를 구해보면 얼마? 25 마이너스 10t죠. 그럼 내가 t는 2일 때는 얼마예요? 5잖아요. 맞아요? t는 3일 때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속도예요. 속도는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속도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처음 운동 상태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처음 위로 던졌으니까 이 마이너스 3초일 때는 내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그럼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0일 때죠. 맞아요. 높이가 0인 순간에 시각 t를 찾아야죠. 그럼 마이너스 5로 약분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t가 얼마야? 6초일 때죠. t 플러스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음수니까 안 되잖아. 그럼 땅에 떨어질 때 속도는 t가 6일 때를 집어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위도 쓰라 그러면 문제에서 미터 퍼 세크라고 돼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첫 시간에 단위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수학은 그냥 그거를 계산해서 답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단위는 그냥 단위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진 않아, 수학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의고사에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단위를 다르게 내요. 그럼 애들이 이제 계산했는데 답이 없어. 근데 곱하기 1000 하면 답이 있어. 막 그러니까 단위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돌이 시험지죠. 이 시험지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 높이를 구해보래. 그럼 사실은 이 높이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고 이게 하필 또 2차 함수니까 최고 높이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도가 속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풀 거고. 그렇지. 최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험지를 던졌다가 최고 높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죠? 2분의 5일 때죠. 그러니까 이 t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세요. 61.25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평균 속력.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말해요.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걸린 시간분의 그 속도의 변화율이었잖아요. 다시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율. 이게 평균 속도였잖아. 근데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말한다고요. 얘들아, 변이랑 이동 거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요? 채은이가 오늘 학교 끝나고 여기 학원으로 바로 올 수 있었는데 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변이랑 이동 거리가 차이가 느껴져요? 여기서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건 뭐야? 1번, 2번 다 돼요. 1번, 2번. 변이는 뭐예요? 1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되게 많은 요소가 있는 거죠. 여기 잠깐 PC방에 들렸다 오실 수도 있을 거고, 아까 붕어빵도 사 먹었나요? 붕어빵도 사 먹고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되게 많아요. 하지만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만 말하기 때문에 처음 위치랑 마지막 위치만 차이를 구하는 게 변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땅에 떨어질 때라는 게 높이가 0일 때니까 걸린 시간은 6이에요. 근데 최고 높이가 61.25죠. 내가 30m 높이에서 던졌죠? 위로 얼마큼 올라갔냐면 31.25만큼 올라갔죠. 내려오는 것도 61.25만큼 내려왔죠. 이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92.5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이야. 굳이 또 답을 바꿔서 쓰자면 2분의 얼마야? 185 이렇게 나옵니까? 약분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해했죠? 그 문제 자체는 오늘 할 거는 그다지 어려운 건 없어요. 나중에 변화율 하는 거 있는데 그거만 좀 어렵고 앞에 건 다 쉬워요. 물리만 할 줄 알면 다 쉬워요. 두 번째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뭐가 주어졌냐면 요 시각 t랑 요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졌거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1초, 얘가 지금 2초, 얘가 3초, 여기가 k야. 그래서 기억닌 디귿 옳은 걸 구하라. 그럼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시간과 속도의 그렇지,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면적. 이동거리. 그렇지, 변위예요. 변위. 알겠어?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고, 만약에 이 밑으로 왔으면 반대 방향으로 저만큼 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랑 면적이 의미하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했죠? 자, 기억을 보시면 A1이 0이네요. A1. 그럼 1초일 때 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초일 때의 가속도는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거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0부터 3까지 요 가속도는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들이 가속도를 의미한다며.
그럼 1부터 2까지는 가속도가 전부 다 뭐야? 0이잖아. 됐어? 2부터 3까지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지, 음수로. 음수로 일정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 됐어? 근데 그 값이 음수로 일정하잖아? 그럼 이렇게 쓸 거야, 그냥. 됐어? 경계선은 무시할게.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이게 몇 함수인지 몰라. 하지만, 그렇지.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다 감소하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자, K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까? K라는 게 여기 있을까? K가 뭐예요? 여기 K. 요 K라고 하는 건 요 1번 위치에 있을까? 위에. 2번 위치에 있을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중요해요. 1번 위치에 있을까? 2번 위치에 있을까? 빨리 얘기해봐. 몰라요. 모르겠는데. 자, 얘는 어떻게 따지냐면 지금 내가 0초에서 1초까지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서 결국은 K가 됐거든? 그러면 요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야? 2분의 K. 아니지, 요 지금 요 기울기가 K잖아. 요 기울기가 K지. 내가 지금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라며. 그러면 가속도가 K보다 커지는 순간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K보다 커지는 순간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2번이야. 얘는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평균값의 정리로부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2번은 존재하잖아. 그거보다 큰 점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K라는 값의 거기 위치를 쓰라고 하면 요 2번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해야 돼. 이게 원래 기본 정석의 문제 있거든. 일단 니은부터 보면 0부터 3에서 요 가속대 그래프는 연속이냐? 연속 아니죠.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연속 아니죠. 세 번째는 0부터 1까지 가속대 그래프는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여기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여기 답이 여기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시간과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하세요? 뭐? 대현이 뭐? 빨라요? 왜? 내놓겠지. 자, 그 다음은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시각에 대한 함수의 변화율이요.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자, 예를 들면 얘들아 시간이랑 시각의 차이는 알아요? 네. 시간은 뭐요? 몇 시에 가는 거고. 시간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각은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1초부터 3초까지는 시간, 1초일 때는 어떤 시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인데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가 변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런 물체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양초? 양초도 뭐 하나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게 뭐예요? 그 스프링. 그 스프링 이름이 뭐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늘어났다. 저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용수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게 용수철 있죠? 용수철. 시각에 따라서 그 물리 시간에 안 갖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무지개색으로 변한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시각에 대해서 이름 뭐였냐?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꼬리다 이런 거. 쭉 하면 이렇게 싹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관성에 의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물리를 굉장히 많이 접해왔죠. 여러분들도 뉴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각 t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물체인데 예를 들어서 그 길이를 L로 나타낸다면 그 길이가 요 시각 t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t는 3초일 때 요 물체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 길이의 순간 변화. 근데 요거는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어떤 길이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쓰여져 있으면 그 길이의 순간 변화는 어떻게 구하냐? 요 L이라는 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미분하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dl dt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게 지금 뭐냐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dl dt. 그럼 뭐도 있겠어? 넓이의 순간 변화율도 있겠지. 그럼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ds dt. 그다음 뭐도 있겠어?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dv dt 이렇게 된다고. 얘는 전제 조건이 뭐냐?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다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 어떤 한 순간에 그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미분해서 그 값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미분해서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2t 플러스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잖아. 그러니까 얘는 3초일 때 갑자기 9만큼 길이가 뻥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이거의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어떤 문제를 먼저 볼까요? 예를 들어서 8-5번을 먼저 볼까요? 8-5번. 필수 이제 8-5번 봐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처음엔 6이고 그 다음에 40이래. 그리고 중심이 일치하는 두 구가 있는데 요 작은 구랑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몇 초? 몇 초? 얘는 8씩 증가하고 얘는 2씩 증가해서 두 부피의 차를 V라고 했어요. 두 부피의 차. 이때 해당하는 걸 V1, V2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작은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14가 되는 순간에 V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은 요 부피의 차를 여기 V1 빼기 V2의 절대값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내가 이 반지름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먼저 써보면 요때를 R1이라고 하면 R1은 어떻게 돼? 처음엔 6이었지. 몇 초 8씩 증가한 다음에 t초 후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구의 반지름 R2라고 한다면 처음엔 40이었고 몇 초 2씩 어떻게 된대? 증가한다 그랬지 얘도. 그러니까 얘도 2t 이렇게 돼요. t초가 지나면. 됐어? 그럼 내가 부피 1을 구해야 되잖아. 부피 1. 그럼 첫 번째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뭐였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6 플러스 8t의 세제곱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의 40 플러스 2t의 전체 세제곱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둘의 차인데 이 둘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얘가 더 크잖아.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럼 V2에서 V1을 뺀 거 얘를 V라고 했는데 이거에 아니다. 작은 구의 반지름이 14가 될 때 그럼 작은 구의 반지름이 14가 된다는 건 t가 얼마일 때야? 그렇지. t가 1일 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V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때 V를 먼저 구해보면 얘를 집어넣어 보자. 3분의 4 파이의 40 플러스 2t의 세제곱 빼기 3분의 4 파이의 6 플러스 8t의 세제곱. 요게 부피 V잖아. 그럼 순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하자? 시각 t로 미분하라는 얘기죠. 얘를 이제 미분해 볼게요. 그럼 VT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 앞으로 나가죠? 그럼 4 파이에 40 플러스 2t의 제곱에 뭐 곱해요? 2 곱하죠? 그 다음 빼기 4파이에 6 플러스 8t의 제곱 곱하기 뭐 곱해요? 8 곱하죠? t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어야 되죠? 요게 작은 게 14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럼 v'1을 구해보면 42의 제곱이잖아요? 귀찮네요. 얼마예요? 1764? 그럼 8 곱하기 1764 파이에서 얘는 14제곱 얼마예요? 196에다가 귀찮네요.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7848이래요. 네,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미분한 거에 집어넣어야 돼요.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순간 변화율. 반지름의 길이가 14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 됐어? dv dt를 구한 거예요. dv dt.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부피의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 그냥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1초일 때 두 부피의 차죠. 다른 거예요. 얘는 그 이 부피의 차가 1초일 때 요만큼 난다는 거고, 아니 부피의 차가 1초일 때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차이만큼 난다는 거고, 얘는 부피가 계속 시각 t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1초일 때 변화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했어? 두 번째는 부피가 최대가 되는 시각 t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그럼 부피가 최대가 되는 시각 t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부피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를 또 그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얘가 0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4파이는 다 날려볼게. 2로 약분할게. 그럼 40 플러스 2t의 제곱 빼기 6 플러스 8t의 제곱에 여기 4 남았지. 여기 0이 되는 t를 찾아야 되잖아. 얘도 좀 2로 묶어볼까? 2로 묶어보면 4도 약분되지. 맞아? 그럼 얘는 t 플러스 20의 제곱 그 다음에 8t 플러스 6의 제곱인가? 요게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7t 제곱 계산해야 되나? 96이니까 인수분해요? 합차 공식으로요? 그러면 합하면 9t 플러스 26 그 다음 빼버리면 마이너스 7t 그
그 다음에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가 0이 되는 양수 t는 2초일 때네요. 2초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한번 곱했어요. 빼냈어요. 그럼 2초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지. 맞아? 그러니까 양수지. 맞아? 그럼 이때가 최대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최대가 되는 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네요. T 범위는 안 보여도 돼요. t는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네. 큰 반지름이 작은 것보다 항상 크다. 응? 큰 거보다. 아니 그러니까 작은 거. 아, 작은 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큰 거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커질 수 없다 그랬네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네요. 얘가 그냥 작다라고 하는 건가? 그럼 6t가 36보다 작으니까 t는 6보다 작으니까 상관없네요. 그것도 따져줬어야 돼요. 이해하죠? 두 번째 6번 문제 봐봐. 문제를 빨리 읽어봐. 자, 6번은 뭐냐면 그림부터 보지 말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림부터 보게 되니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냐면 10이래. 60. 요런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물이 30으로 들어가고 있대. 30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10으로 나오고 있대. 그리고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 요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하래요. 근데 요 상승 속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 근데 상승 속도는 뭐의 변화율이죠? 아니죠. 상승 속도, 높이의 변화율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높이가 h일 때 요 dh dt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식으로만 쓰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은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피가 들어가고 있죠. 32. 그 다음에 10이 나오고 있잖아?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초당 20. 그 초당 20 플러스 20이 된다고. 됐어? 그럼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요 부피랑 높이에 관련된 식을 써줘야 돼요. 알겠어? 그럼 우리가 h일 때 요 그 수면이 h만큼 찼을 때 요 물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그때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반지름 모르니까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까 뭐 하라고? 요 지금 부피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 나와 있으니까 부피랑 h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고. 됐어? 그럼 h를 뭐로 바꿔줘야 돼? 다시 r을 h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r과 h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하지? 근데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이런 건 다 닮음이잖아. h분의 r이 뭐분의 뭐야? 10분의 6, 그러니까 5분의 3이지. 됐어? 그럼 내가 r 대신에 뭘 써주면 돼? 5분의 3 h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요 부피는 3분의 1 파이에 25분의 9 h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약분해버리면 25분의 3 파이 h 세제곱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새로운 걸 또 배우는데 얘도 지금 시각 t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고 얘도 시각 t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예요. 알겠어요? 내가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뭐로 미분해야 돼요? 그렇지, 시각 t로 미분해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양변을 시각 t로 미분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 부피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dv dt를 쓰는 거야. 알겠어? 그다음 얘는 그냥 미분해. 원래 미분하듯이. 얘도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5분의 9 파이의 h 제곱이지. 근데 나는 이건 t에 대해서 써 있진 않잖아. 그럼 나는 h를 t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요 식만 만들어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dv dt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얘를 찾고 싶어 했죠. h를 구해야 되죠. 얼마일 때? 언제 구하랬어요? 수면의 높이가 5일 때죠. 그럼 h가 5일 때잖아? h가 5일 때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h 대신 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약분되니까 9파이의 dh dt가 남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수면의 상승 속도란 9파이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기 곱하기를 이 곱하기라고 쓴 거예요. 속미분한 거예요. 속미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면 미적분 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우냐면 그 시각 t에 대한 함수지만 t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 그럴 때 t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는 그런 함수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요 변화율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익혀두도록 할게요. 주의 이해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했어요? 진짜요?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하는 건 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해봐요. dr/dt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dr/dt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부피를 뭐에 관해 써줘야 될까? r에 대해 써주는 거야. 그럼 부피를 r에 대해 써주려면 h 대신에 3분의 5r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부피는 3분의 1 파이에 여기 r 제곱에 3분의 5r 이렇게 집어넣자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9분의 5 파이 r 세제곱이잖아. 얘를 양변을 또 뭐에 대해서 얘 답지 보면 이해 못해요. 잘 보세요. t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거예요. 그럼 답지는 이상하게 써 있어요. 그럼 dv dt를 구할 건데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3분의 5 파이 r 제곱. 그다음 내가 뭐 쓰겠다고? dr dt 이렇게 써주자고. 알겠어? 근데 얘는 뭐로 주어져 있어? 20으로. 그 다음에 h가 5일 때 r은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러니까 r은 3을 대입해줘야 돼요. 여기서 알겠어?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5파이에 dr dt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값은 15파이분의 20. 그래서 3을 5로 약분하니까 3파이분의 4.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근데 이거 나중에 또 까먹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다시는 안 틀리게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뭐 이게? 저거 했을 때 근데 이거 배웠을 때 그게 빠져. 이거 계속 안 해면 또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거를 표현했을 때 3x 제곱이면은 이것만 이걸 표현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거 같은데. 뭐라고 못 알아들었어. 그 했을 때 그 개수 빠져나온 거 있잖아요. 위에 개수? 차수가 빠져나오잖아요. 어. 그랬을 때 그거는 미분 계산을 따로 못하는 거예요. 미분 개수랑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 얘?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하라고 그냥. 미분을 얘 미분하면 3h 제곱이잖아. 근데 나는 h를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를 붙여주는 거야. 그냥 속미분처럼 생각하면 되죠. 네, 속미분처럼 생각하면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음함수. 지워도 되나요? 빨리 수원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못 본다고 채연아? 1, 4, 5, 6. 1, 2, 3. 1, 2, 3 보고 4, 5, 6 봐? 1, 2, 3 보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봤던 시험지 해서 좀 내고. 그리고 수투도 조만간 본다 그랬었어? 내일이면 이제 학교 안 가네요? 복자는? 그럼 이제 뭐예요? 학교 안 가면? 하고 나서 공부하세요. 내가 아까 5학년 내 조카한테 6학년 올라가는 아까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거여서 여기서 뭐해 이러니까 오늘 학원 온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니까 미술학원을 간대. 그냥 웹툰 작가가 꿈이에요. 우리 누나가 반대하고 있지만 웹툰 작가가 꿈이에요.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좀 있더라고. 가끔 이제 그 약간 그 뭐지? 저기 가면은 뭐 전자매장 가면은 갤럭시 탭 이런 거에다가 이제 막 그림 그리고 있어 혼자. 남자인데. 그럼 그림 그리고 보면 오, 좀 센스 있네. 우리 누나가 또 그림을 잘 그렸거든 어렸을 때. 나는 그림 못 그려요. 그림 못 그리는데 어쨌든 그 그래요? 이 자식이 숙제. 그래서 그림 10장 그려오기. 근데 어쨌든 민서가 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누나가 미술학원을 끊어줬나 봐. 어렸을 때 많이 해봐야죠 그런 것도. 이게 참 웃긴 게 가끔 하는 거랑 본격적으로 그게 직업이 되는 거랑의 차이를 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보기엔 너희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희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되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됐어? 예를 들어 의사가 꿈이야. 난 의사가 됐어. 근데 그걸 매일 의사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의사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사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사실 좀 이게 사이코 기질이 있어서 어떻게 그걸 분석해 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그게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돼. 그게 되게 잔인한 거 있잖아. 아우. 수술하는 거 아우. 가지고 봤는데 아우 싫어.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해? 맨날 해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걸 진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정상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해. 하다 보면 그 그냥 인체 모형처럼밖에 안 보이고. 원래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강연이 열려서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들으려고 앉았어요. 이제 노벨상 약간 되게 나이 들으신 할아버지가 노벨 화학상인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귀 깊게 들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그래서 러시아어인가 싶었어요.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 옆에 사회자가 다시 영어로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영어로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해할 수 없어서 옆에 영어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쉽게 다시 얘기를 풀이해주는 거죠. 아니 못 알아듣겠는 거야 발음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듣기 평가 내야 되는데. 자, 1등급 막 요즘 영어 듣기 평가 몇 문제예요? 19 17문제요? 많네요 아직. 영어가 45문제인가요? 네. 영어 듣기 평가 쌤 때도 17문제였던 것 같은데 우리 50문제였는데도 17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8번부터 이상한 문제 나와요. 그럼 17문제 듣기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예요? 20분. 20분일 거예요. 20분. 네, 2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되게 영어 듣기 평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속도가 Hello, my name is 이런 속도였어요. 되게 답답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야, 일상 대화 정도의 수준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느려가지고 듣다 보면 진짜 화날 정도 있어요. 근데 막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엄청 빨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한 애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영어 듣기 평가할 때 뒤에 문제, 장문을 일단 다 풀고 시작했어요. 예. 자, 수면이 30m 높이에서 4번 문제를 보시면 수면이 30m 높이에서 길이가 58m. 자, 여기가 지금 30m인데 요 길이가 58m인 로프에 여기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게 끌려오고 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거 질문 해보면 애들이 가끔 물어보는 애도 있거든. 얘가 지금 상현이가 여기서 이제 얘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배가 이렇게 가진 않겠지, 얘들아. 맞지? 얘가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배가 그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알지? 얘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 아니 순간적으로 세게 어. 잡으면 얘가 지금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냐면 4m/s의 속력으로 끌고 있을 때 요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하래요. 2초 후에. 자, 그러면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거든. 배의 속력.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그냥 속도의 크기라고 했어. 그럼 배의 속도를 구하면 돼. 배의 속도란 배의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놓게. 이 로프의 길이도 줄어들고 있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y라고 둘게. 얘는 정해져 있잖아. 맞아?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을 만족시켜요. 근데 x도 시각 t에 대한 함수고 y도 시각 t에 대한 함수예요. 맞습니까? 근데 로프를 4m/s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는 요 로프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렇지. 얘를 마이너스 4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t가 2초일 때 배의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배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배의 위치에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라고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dy 2y 미분했죠? 나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얘 미분하면 2x죠? 나는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됐어? 근데 여기 나머지 값들은 구해야 돼. 자, t가 2라면 x는 얼마예요? y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y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58에서 8 빼줘야 되잖아요. 뭐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x는 얼마예요? 40. 됐습니까? 집어넣습니다. 2 곱하기 50 dy dt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4. x는 40. 그때 내가 모르는 dx dt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약분했죠? 마이너스 200을 40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속력은 얼마다? 5다. 5다 속력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음함수의 미분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변화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내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요.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들고 얘 길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3번 문제 봐보세요. P는 뭐라고 돼 있나요? 오른쪽
자, 요 점 P는 좌표 편만의 원점 O를 출발해서 매초 5의 속도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그럼 원점 O를 출발했으니까 T초 후에 요 P의 위치는 OT, 0이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Q는 P보다 2초 후에 원점을 출발해서 매초 3의 속도로 Y축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3t인데 얘는 2초 후에 출발했죠? 뭐라고 쓰면 돼요? 속도는 3이잖아? 그럼 3에 t-1이라고 써야 되겠죠? 2초 후에 갔으니까. 그럼 P가 출발하여 2초가 지난 후로부터 요 PQ의 중점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직선 위로 움직이는다는 것을 증명하래요. 그럼 중점이니까 어떻게 쓰죠? 2분의 5t, 2분의 3의 t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죠. 그럼 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는 요거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얘를 x, 얘를 y라고 놨을 때 요 xy 관계식이 1차 방정식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t 대신에 뭐 대입하죠? 5분의 2x를 집어넣어 봐요. 따라서 y는 2분의 3에 5분의 2x 빼기 이렇게 되잖아. 여기 2분의 5t가 x니까 t는 5분의 2x. 됐어? 그럼 x와 y 관계식이 궁금한 거라고. 그럼 y 대신에 x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5분의 3x 빼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직선 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이 t를 소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x의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t가 지금 2보다 크다 그랬죠? 2초가 지난 후부터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5보다 큰 거겠죠? 그래서 x는 뭐 5보다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AR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A는 뭐죠 대체? 자, A는 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점 R의 위치다. 그럼 2초 후니까 A라고 하는 점은 2초 후니까 5, 얼마예요? 이 집어넣은 빵인가요? 맞나요? 5, 빵. 그 다음에 그 AR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요. 그러면 R의 좌표가 지금 2분의 5t, 2분의 3의 t-인데 아니다. R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건가? R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해도 되나? 이거 해도 상관없지. 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직선 위로 움직이잖아. 맞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됐어? 그럼 여기 R의 위치를 그냥 x, y라고 놔볼게요. 이해했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AR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R의 길이란 내 알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게 그러니까 AR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했잖아. 순간 변화를. 그러니까 요 R이라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놨어. 그럼 AR이라고 하는 거는 요 5, 0과 요 점 사이 거리잖아. 됐어?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 y 제곱의 루트지. 됐어? 그럼 얘는 루트에 x 제곱 10x 25. 그 다음 y 대신 이것도 집어넣어도 되거든? 그럼 25분의 9 x 제곱 빼기 얼마지? 5분의 12? 5분의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나? 얘를 정리하면 루트에 너무 복잡하냐? 25분의 34. 그 다음에 5분의 18x?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돼? 5분의 68? 그 다음 플러스 34 이렇게 나오나? 맞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거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순간 변화를 구하려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해? 또 미분하지. 근데 내가 좀 잘못 풀었어. 뭘 잘못 풀었냐면 순간 변화를 구하려고 하면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요 L의 시각 T에 대한 변화를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요 L을 뭐로 구해주는 게 편해? 어떤 함수로 나타내주는 게 편해?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주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 XY로 나타내서 T로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그냥 요 T로 그냥 집어넣어주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계산하면 루트에 얘가 2분의 5t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3의 t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요거를 이제 그 계산해서 미분할 거예요. 요거 좀 정리해보면 4분의 1로 끌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루트 여기 4분의 1이 다 나가니까 앞에 2분의 1로 나가면 이거 뭐가 남아요? 5t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 얘는 9에다가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루트에 25, 9니까 34 t 제곱이고 그 다음 얼마요? 마이너스 40이죠? 맞아요? 100이죠 100 100 얘는
얘는 얼마야? 4, 9, 36. 그럼 얼마야? 136t. 그 다음은 100, 4, 9, 36. 됐어? 그럼 얘가 뭐 정리되냐?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무리함수를 미분하는 거 배운 적은 없는데. 뭐로 안 묶여? 아, 34로 묶여요? 그럼 2분의 루트 34로 묶어보면 얘가 뭐가 돼요?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하니까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4에 뭐 t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는 어차피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게 l에 대한 함수잖아요. l이 t에 대한 함수로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ldt였잖아요. 그럼 요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루트 34로 쓸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필수예제 문제들이 연습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내가 풀어준 문제들이 여러분들 연습 문제 제일 마지막 8번 빼고는 어려워요. 예제가, 요 단어는. 그러니까 예제가 다 쉽다는 거예요. 연습 문제가 7번까지는.